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566쪽이죠. 제3절, 면적 등의 산정입니다. 먼저 굵은 1번, 건폐율 용적률이 있죠. 뭐, 많이 나오기도 했고, 또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에서 이미 보신 거죠. 동그라미 1번, 건폐율,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 있죠. 먼저요, 건폐율, 근대유, 이은대유, 근디이죠.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근대, 용적률, 근대유, 이은대유, 이은대이죠.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뭐 그러고요. 뭐 우선 결론, 건폐율 뭐고요? 건축물의 뚱뚱 날씬이 건폐율이고요. 건축물 높고 낮고가 뭐고요? 용적률이죠. 어디에? 건폐율 50%, 용적률 200%. 만약에 최대를 적용한다고 하면 몇 배요? 4배. 몇 층 이상이요? 4층 이상이 되는 거죠. 왜냐면 땅면적 1000이라고 하자고요. 50%면 1000분의 500. 200% 2배니까 1000분의 2000이 되는 거죠. 그런데 500 이하, 빵부터 500, 2000 이하, 빵부터 2000. 그럼 500까지 정수로만 따져도 2000가지, 100만 가지 가까이 생기는 거죠. 뭐 분수가 소수까지 가면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겁니다. 무한한 경우가 생기니까 최대를 적용한다. 그래서 500이 아니라 500으로 지으면, 2000 이하가 아니라 2000으로 지으면 이 되는 거죠. 뭐 겨냥도요. 비스듬히 본 그림. 정면도요. 앞에서 반듯하게 본 그림으로 해서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겨냥도가 있고, 정면도가 있고요. 땅 면적 얼마라고요? 1000. 땅 면적 1000이라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올립니다. 건물을 올린다고요. 건물을 올리는데 건물 그림자 얼마로 해서요? 500으로 해서 올리는 거죠. 500으로 해서 올립니다. 면적, 바닥 면적 다 합쳐서 얼마까지요? 2000까지이죠. 반지 지으면 4층, 반지 지으면 4층, 뾰족하게 지으면 4층 이상으로 지을 수가 있죠. 결론요, 건폐율, 용적률, 최대를 적용하면 4배니까 4층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500과 2000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3층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고요. 이 건축 면적, 연면적 자체가 한 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의 땅에 둘 이상이 있으면, 즉 1000짜리 땅에 건물을 짓는데 꼭 한 동만 지으라는 법 없죠. 건물을 2동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2동으로 지으면 얘가 300, 얘가 200, 얘가 1800이면 얘가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동, 건축면적, 연면적, B동, 건축면적, 연면적. 그래서 건축면적의 합계, 연면적의 합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하나 건축물 대상으로 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의 합계,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이제 국토계획법에 세부적인 숫자가 있죠. 건폐율 79742, 용적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문제가 이 연면적이 뭐예요? 바닥면적 합계를 얘기하는 거죠.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이 뭔지 그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이제 요약한 게 아래 표가 있는데, 표 한번 보시면 두째 줄이요. 대지면적, 대지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지도상 면적, 그다음에 도로건축선, 도시계획설 재배한다. 건축면적, 한동 외벽의 중심선, 첨새가 내려다본 면적, 그림자 면적, 전통사찰 4글자 3m, 돼지집 3글자 3m, 한옥, 충전 2글자 2m, 기타 1m 후퇴한다. 동그라미 2번, 지표면 1m 이하, 목에 피난계단 등 빼준다.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각층의 일부가 되고, 그래서 몇 층 바닥면적, 몇 호 바닥면적. 동그라미 2번, 벽 기둥 구획이 없으면 끝에서 1m 빼주고, 동그라미 2번, 노대 등 경우에서 벽에서 1.5m 빼주고, 동그라미 3번, 필로티가 빼주고, 동그라미 4번, 승강탑 굴뚝 빼주고, 5번, 공동택 지상층의 기계실 빼주고, 6번, 5개 피난계단 빼주고, 7번, 리모델링 외벽 마감재 빼준다. 연면적, 한동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지상층, 지하층 면적을 합하는 거고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을 세워야 한다. 동그라미 1번 지하층, 2번 주차용, 3번 피난 안전구역, 4번 11층 이상 건축물의 어찌고저찌고 대피공간. 앞글자 4개 지주피대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빼준다. 됐습니다. 이거면 됐어요. 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이것 때문에 보시는 거죠. 567쪽에 굵은 2번 대지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면적, 그러니까 대지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그리고 뭐냐면 지도상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자고요. 어느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A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B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A산 흙이 많아요? B산 흙이 많아요? B산 흙이 많죠. A산, 그러니까 보다는 B산이 높은 거죠. 그러면 지도에 나타나는 면적은 A산 지도 면적이 커요? B산 지도 면적이 커요? 지도에 나타나는 면적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평 투영이라고요. 투영. 그 수직선 위에 해가 떠 있고 비스듬한 그림자가 아니라요. 수직선 위에 해가 떠 있고 빛이 투과해서 생기는 그림자형, 그림자 면적, 지도상 면적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똑같은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뭐 이렇게가 되겠죠.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A는 뭐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 이게 A라면, 그러니까 B는 어떻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등고선이 하나, 두 개가 더 있는 거겠죠. 지도상 면적은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지 면적, 결국 지도상 면적이고, 동그라미 1번 예외, 반면적은 제외한다. 작은 1번, 법정 건축선 규정에서 대지 안에 건축성이 정해진 경우 건축성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 2번, 대지 안에 도시계획설,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 괄호, 위 1, 2 머지않아 도로 설치할 예정이므로 지금부터 빼고 계산해라. 대지 면적에서 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자니까 잠깐 몇 장 앞으로 가시면 560쪽 와서요. 3장 앞에 560쪽. 제일 아래 양괄 3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그 오른쪽 그림 C2. A가 그 빗금친 부분 도로로 쓰라고 도장 찍어줬죠. B가 도로로 쓰라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거기 도로죠. 도로니까 그 도로 만들 거니까 거기 대지 면적에서 빼고 계산하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음 장 와서요. 그러니까 다음 563. 563 제일 위에 그림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중심선 양쪽으로 2분의 1씩. 그래서 빗금친 부분 도로죠. 곧 도로 만들 거니까 대지 면적에서 빼고 계산하라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567입니다. 567 와서요. 그러니까 곧 도로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빼고 계산하라 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요. 굵은 3번.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법조문에서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위에서 빛이 내리쬐서 생기는 그림자 면적입니다. 즉 참새가 날아가면서 내려다본 거라고요. 그럼 거기 생기는 그림자 면적인데 그 안에 내부 벽이 어떻게 있든 간에 없든 간에 관계없죠. 위에서 봤을 때 생기는 그림자 면적이라고요. 이게 건축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법 정의는 뭐고요? 외벽의 중심선이죠. 외벽의 중심선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그야말로 그림자 면적이죠. 참새가 내려다본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좀 옆으로 다시 그림 보시죠. 다음과 같은 땅이 있다고 치죠. 10층 건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A동, B동, C동이 있고요. 그러니까 번호요. 1, 2, 3, 4, 5, 6, 7, 8입니다. 자, 그럼 보시자고요. A동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어디요? 1번과 2번. B동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어디요? 3번부터 5번까지죠. C동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6번부터 8번까지죠.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이요. 참새가 날아가면서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건축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번 비 들이치지 말라고 처마, 햇볕 들이치지 말라고 차양, 그러니까 한옥의 작은 석가래 부연, 그러니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주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돌주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끝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다, 빼준다는 겁니다. 작은 1번 전통 사찰 4글자 몇 미터요? 4m.
2번 축사의 대표적인 예로 뒤지집 세 글자 몇 미터요? 3미터. 우리 집 됩니다. 소집 왜 하필이면 소집이요?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 닭집 아이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돼지집, 거위집, 오리집, 그러니까 염소집 아무튼 그러니까 세 글자 3미터. 3-1번 한옥 두 글자 2미터. 3-2번 두째 줄에 충전시설 충전 두 글자 2미터. 4번 기타 1미터. 끝에서 1, 2, 3, 4m 빼준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아래 그림을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건폐율,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그러니까 50%가 허용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000짜리 땅이 있습니다. 1000짜리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1000짜리 땅에서요. 그러니까 500까지만 그러니까 건물 그림자로 알 수가 있죠. 500까지만 그림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토막을 나누면 그 중에 두 토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까지만 그림자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500에다가 건물을 가득 채워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한옥이라고요. 한옥은 쫙 뻗어야 맛이죠. 한옥은 쫙 뻗어야 맛인데 그러니까 아시아 건물들이요. 동아시아 건물들 지붕 뻗는 것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한옥은 쫙 뻗어야 맛인데 중국 건 어떻게 뻗고요? 이렇게까지 뻗어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뻗고요? 그림이 이상한데요. 아무튼 뻗었는지 안 뻗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인 거죠. 촥. 그러니까 아무튼 문화 차이가 있는 거죠. 뭐가 좋고 뭐가 나. 이게 궁뎅이 아니고요. 궁뎅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염 발림으로서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그런 겁니다. 한옥 쫙, 그러니까 그냥 문화의 차이인 거지. 다른 거죠. 다른 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나랑 다르니까 저놈이 나쁜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얘는 한옥인데 쫙 뻗어야 맛인데 여기까지 넘지 못한다고 하면은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쓰는 거죠. 아유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허당 공간이야. 그러니까 얘는 한옥이니까 쫙 뻗어도 그러니까 끝에 빼주겠다는 겁니다. 끝에 여기서 요만큼 빼줄게. 끝에 여기서 요만큼 빼줄게. 걱정하지 말고 지어. 그러니까 여기다 건물을 지어서 쓰면은 여기까지 뻗어 있긴 하더라도 이 허당 공간 빼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와 비슷한 규모로 건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끝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전통사찰 네 글자 몇 미터요? 4미터. 돼지집 세 글자 4미터요. 한옥 충전 두 글자 2미터. 기타는 1미터 빼준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다음은 건축면적이 산입하지 않는다. 작은 1번. 지평 높이 1미터 이하. 건물 옆으로 좀 뻗었습니다. 근데 높이가 1m도 안 된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거 빼준다. 됐습니다. 569쪽에 굵은 4번 바닥 면적 있는데, 바닥 면적 보기 전에 다음 장 와서요. 571쪽에 굵은 5번 연면적, 동그라미 1번 연면적은 하나 건축물 각 층에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굵은 5번 연면적이요. 아무튼 이쪽에 이제 바닥 면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면적이요. 하나 건축물 안동, 그러니까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앞장으로 와서요. 569에 굵은 4번 바닥 면적 정의.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 각층의 일부로서 벽 기둥보다 유사한 구획이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측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니까 각층의 일부로 그러니까 뭐로 둘러싸인 부분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하 1층, 2층이 있습니다. 그 중에 2층이요. 그러니까 201호 500. 여기가 1000이고 201호 500, 202호 400, 203호 100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건축물 1000, 앞서서 3000이죠. 바닥 면적 3000, X요. 뭐가 3000이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3000인 거죠. 연면적이 3000입니다. 자, 그러면 각층 바닥 면적 할게요. 그러면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요?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없죠.
이건 어느 편의점 가서요. 어느 편의점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조용한 한적한 주택가입니다. 거기에 편의점이 있어요. 여름밤, 밤 12시. 막 우릉꽝꽝, 우릉꽝꽝, 천둥 번개, 우릉꽝꽝, 우릉꽝꽝, 막 장대비가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막 그 우릉꽝꽝 할 때마다 불이 막 꺼졌다 켜졌다 깜빡깜빡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 편의점 밤 12시 혼자 지키는 아가씨, 아유 무서워라. 그러고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두둑두둑 하더만 눈이 벌컥 열리고 막 비바람이 막 확 들어오는 거죠. 아유 저 빗물 어떻게 청소해? 봤는데 시커먼 총각, 시커먼 잠바, 시커먼 마스크. 한여름에도 웬 마스크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마스크 굴굴 두둑 막 물을 막 다 저벅저벅 흘리면서 카운터에 왔습니다. 아가씨들에서 예 어서 오세요. 총각 오세요. 얼마예요? 뭘 사러 오셨는데요? 얼마냐고요? 아니, 어떤 거 물건을 정해주세요. 가격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얼마니까요? 전기 충격기. 나쁜 놈이죠. 바바리만 안 벌린 거지. 똑같은 놈입니다. 전기 충격기. 여기 와서요. 또 총각놈 기절했다가 깨서 어디 가서 또 건축 공부하는 데 가서 이 건축물 바닥 면적 얼마예요? 어디요? 몇 층이요? 아니면 몇 호요? 이 건축물 바닥 면적 얼마냐니까요? 얘기를 하셔야 대답을 해드리지. 바닥 면적 얼마냐? 이 전기 충격기. 똑같은 놈이죠. 가학층이니까 찍어야 된다고요. 지하 1층 바닥 면적 1000. 지하 1층 바닥 면적 1000. 1층 바닥 면적 1000. 2층 바닥 면적 1000. 각층의 일부니까 일부요. 호수요. 201호 바닥 면적 500. 202호 바닥 면적 400. 203호 바닥 면적 100. 찍어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 면적은 결국 몇 층 바닥 면적 아니면 몇 호 바닥 면적이라고 해야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특정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동그라미 2번 예외. 짱 1번 주유소 캐노피 등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 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아무튼 소련말 공부하는데 거기다 그 영어까지도 하셔야 되고요. 캐노피 그냥 뚜껑 같은 뚜껑이라고 하면 내비 뚜껑 말고요. 지하철에서 계단을 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지상으로 나올 때 위에 덮여 있는 곳 있죠. 그 자전거 거치대. 그러면 자전거 있으면 위에 이렇게 비가림막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심지어요. 한강공원에 이렇게 그늘 피안하고 되어 있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 전부 다들을 캐노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은 1번인데요. 그림 보시자고요. 주유소 건물이 있습니다. 주유소 건물이 있고 이제 주유기가 있고 거기에서 바로 주유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비가 옵니다. 그럼 우산 쓰고 주유를 해요. 그럼 아무튼 그래도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면 기름통에 빗물이 들어가면 나중에 큰 고장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빗물 들이치지 말라고 판때기를 쭉 깔아놨습니다. 위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뚜껑 같은 거죠. 그게 캐노피라고요. 이렇게만 놓으면 여기 닭줄기 3마리 앉으면 뚝 부러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기둥으로 받쳐놨습니다. 위에서 참사가 볼 때는 저 끝이 어딘지 보이겠지만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볼 때는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공간에 벽이면 딱 둘러싸서 면적 나옵니다. 팔각정, 아니면 사각정 있다고 해도 기둥 그 사이로 해서 면적이 나옵니다. 때는 끝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끝에서 몇 미터 뺀다고요? 1m 빼고 여기까지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1번, 벽 기둥에 구획이 없으면 끝에서 1m 빼준다. 작은 2번, 건축물 노대등 바닥은 난간등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이 접한 길에 1.5m 곱한 값을 뺀. 뭔 소리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2번요. 약 1.5m 뺀다. 그런 겁니다. 한자어로 쓰면 노대, 외국어로 쓰면 발코니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파트에 큰 통일창이 있잖아요. 채광창이 있고, 이제 이게 채광창이라고 치자고요. 나와서 저쪽에 세탁기, 요즘 다용도시도 여러 가지 모양이 바뀌어 있습니다만, 세탁실 있고, 세탁기 있고, 그 다음에 한 10여 년 전에 아파트 모양들이요. 그 다음에 빨래 건조대 있고, 이쪽에 박스 한두 개 쌓여져 있고 하는 이제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발코니이죠. 거기를 이제 뭐라고 하고요? 흔히 베란다라고 하지만,
지금 흔히 베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를 거기를 베란다라고 하면 틀린 얘기라고요. 베란다는 어디냐면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게 베란다입니다.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 그러니까 2천, 그러니까 1,000 해서 4층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각층 면적 차이로 생기는 요 자리 여기가 베란다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맥주 광고를 보면 뭐 그런 거 있죠. 뭐 젊은 뭐 이쁜 처녀들 이쁜 총각들 나와서 지지직 불꽃놀이 하면서 그러니까 불꽃 이게 태워가면서 차도 마시고 뭐 맥주도 마시고 하는 그런 자리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소설 속에서 보면은 여기 연인끼리 800에 100고 서로 누워서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네 별, 내가 저 별 할게. 저 별은 내 거라니까. 일은 내가 안 되니까 일은 내가 한다고 서로 막 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있죠. 그런 자리가 뭐라고요? 베란다. 애인 서로 800에 100고 누워서요. 800에 베란다. 베란다라고요. 외국 애들도 800에 베는 건 아는 모양이죠. 베란다는 800의 베란다가 베란다이고 지금 거기입니다. 노대 발코니인데 난간 설치할 필요도 없이 30층 아파트 25층 나와서 탈탈 떨어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난간도 없다고요. 까마귀가 날아갑니다. 정말 까마귀가 그러니까 새똥을 싸고 날아갑니다. 못된 까마귀 난간도 없대요. 어떡하려고요? 사람 다니는데 난간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25층에서요? 다니지 말라고요. 사람 다니지 말라고요. 사람 다닐 자리가 아닌 겁니다. 이쪽은요. 뭐 1.5m 뺀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좀 이따 보시는데 아래점 뭐 두 번째 점 발코니 한번 읽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발코니에 괄호 노대등은 기본적으로 아래층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밖으로 1.5m면 불길이 올라와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뭐 1.5m가 있고요. 아까 여기 벽 기둥에 구역이 없으면 1m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음 쪽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다음 쪽 보시면요. 그러니까 570. 그러니까 그림이 위에 3개, 아래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3번 첫 번째요. 창문을 열어다오. 오, 나의 사랑. 누구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 놀부요? 나의 사랑 이몽룡이요? 나의 사랑 로미오.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흑백이네요. 아프리카판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근데 거기에 줄리엣 밭 딛고 서 있는 곳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로미오가 기어 올라가서 둘이 거기서 쎄 하고 놀고 뽀뽀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라고요. 거기는 아래층에서 불이 나서 올라오는데 그 불이 그러니까 줄리엣 뒤에 있는 그 문으로 불길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공간입니다. 거기는 난간이 없어도 된다고요. 줄리엣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왜 거기로 와서 돌아다녀요? 딴 데로 다녀야죠. 거기는 줄리엣 나와서 로미오랑 뽀뽀하라는 자리가 아니라 불이 올라오는 걸 막는 거라고요. 두 번째 거는 불이 났을 때 불길이 창문을 타고 위로 올라오게 된다. 불은 3가지죠. 그러니까 3가지가 합치면 불이 된다고요. 첫 번째 온도, 두 번째 탈거, 세 번째 산소. 그러면은 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탈 게 있어야 태우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계속 위층 펑 터뜨리고 불이 또 올라가고 하게 되죠. 그래서 아래층에서 불이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판때기를 대는 겁니다. 나무 판때기 같은 타는 거 말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림, 아래층에서 불이 올라오는 걸 막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발코니 노대입니다. 자, 그런데 걔는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있다면 네 번째 그림이요. 둘째 줄의 첫 번째 왼쪽이요. 벽에서 얼마면 올라오는 불을 막는다고요? 벽에서 1.5m면 올라오는 불을 막는다. 즉 벽에서 1.5m까지만 빼준다. 거실 면적 100이 허용되는데 100 할 수 있죠. 1.5m는 뺀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큰 채광창이 있고 나와서 저기 세탁기, 빨래 건조대, 박스 한두 개가 있으면 이 자리 뭐 여기서 어느 누가 보람창한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 사과박스 피해야 되고 냄비 피해야 되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라고요. 1.5m보다 작게 돼 있으니까요. 그 정도인 거죠. 그런데 다섯 번째 그림이요. 어느 누가 난 여기를 확 내야 되겠다. 나는 이쪽이 더 좋아. 시원하니 좋네.
그래서 그쪽으로 2.5m를 냈다고 치자고요. 여기도 역시 바닥 면적 100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로로 해서 10, 가로로 2.5m를 내면 벽에서 얼마까지만 빼준다고요? 1.5m까지만 빼주죠. 그러면 저 바깥쪽으로 있는 10제곱미터가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고요. 바닥 면적이 100이 허용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거실 면적을 90으로 해야죠. 그러면은 거실 줄이고 그 노대 발코니 쪽으로 더 빼는 사람 있어요? 많지 않겠죠. 그래서 노대 발코니가 뭐 일정 그 정도 크기들이 대부분인 거라고요. 거실을 줄이더라도 노대 거기 2.5m 그렇게 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 누구요? 윤무부 박사님이요. 옛날에 무슨 새 박사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분은 까마귀야, 까치야, 비둘기야, 소쩍새야. 그분은 뭐 새가 더 중요하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게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요. 벽에서 1.5m까지는 빼준다는 거죠. 그랬었고요. 다음에 이제 작은 3번, 동그라미 3번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다 빼주는 겁니다. 산입하지 않는다. 1번 필로티, 프랑스 말로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밖에 비상 구조의 부분은 공정의 통행, 차량 통행, 주차, 공동주택인 경우 다 빼준다. 뭐 특히 공동주택 보시는 거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1층에 기둥만 박아놓고 주차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어느 누가 그 사람만 발바닥 대고 그러니까 월세 내고 그 사람만 쓰는 공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빼준다. 2번 승강탑, 계단탑, 장시탑 층고가 1.5m 이하인 나라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층고가 1.8m 이하인 나라 외부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 시트 등등등은 다 빼준다는 거죠. 엘리베이터 끌어올리는 승강기탑 사람 쓰는 공간 아니죠. 다락인데 1.5m 이하 뭐 사람 들어가서 생활할 수 없잖아요. 남박스 3개 놓는 겁니다. 뭐 경사진 다락 1.8m 이하 굴뚝 사람 쓰는 공간 아니죠. 1년에 딱 한 번 누구만요?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 빼준다. 3번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을 먼저 어느 한 집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단지 주민 전체를 위한 거죠. 다음 쪽이요. 작은 5번 건축물 리모델링 하는 경우 미관 항상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부가여 마감재 설치하는 부분 빼준다. 뭐 되어 있는데요. 그 뭐 작은 5번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3-5번. 뭐 자주 있는 건 아닌데요. 가끔 한두 번 보십니다. 네, 서울에서는 그 강남역 있죠. 그 위에 신논현역 교보빌딩 딱 대각선 자리에 있고요. 다음에 전철 4호선 성신여대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런 식의 건물이 있다고 치죠. 근데 이런 건물이 있는데 건물 그 바깥에다가 바로 붙여서 그러니까 판때기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뽕뽕 구멍을 뚫어 놓고요. 그러니까 밤에 불 조명을 그러니까 비추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또 뭐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반초 노주빨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반짝반짝 거리기도 합니다. 이쁘다고 그 앞에 사진 찍는 경우들도 있다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열 손실 방지 미관 항상 열 손실 방지 보죠. 여성분들 겨울에 망사장갑과 비슷한 겁니다. 망사장갑 낀 것과 안 낀 쪽과 뭐 그냥 바람 다 통하니까 남자들이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거 같은 거죠. 여기에서 통째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과 여기에서 여기 거쳐서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는 것과 열 손실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면적, 여기서 여기까지요. 여기서 여기까지 면적 빼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빼준다는 거죠. 예, 그냥 산입한다 X, 산입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주유소 캐노피 1.1m, 그다음에 그러니까 노대 발코니 1.5m가 있었죠. 됐습니다. 9번 5번 연면적 보셨고요. 동그라미 2번 해설 위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제외하지 않는다. 지금 9번 5번 연면적 위에 바닥 면적 쭉 지금 봤는데 거기에 지하층 면적 빼준다는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니까 바닥 면적에 지하층 포함되죠. 제외한다는 게 없으니까 바닥 면적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 포함된다고요. 그런데 굵은 6번 뭐고요?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해설 용적률은 근대유, 이은대유, 이은대이죠.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그런데 용적률 산정 이 분수식이 오면
분자 연면적에서 뭘 뺀다고요? 지주피대를 뺀다. 그래서 결국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빼기 지주피대가 되는 겁니다. 지주피대가 뭐냐면 동그라미 2번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1번 지하층, 2번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데 사용하는 면적, 부속 용도의 주차용. 3번 초고층, 준초고층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피난 안전구역, 건축물 피난 안전을 위해서 건축물 중간층에 30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 한 층씩 텅 비워둔 겁니다. 4번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로 11층 이상 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넘기지 마시고요. 571조에서요. 571조 좀 전에 연면적 보셨죠? 그런데 연면적과 대비되는 연면적은 연면적인데 용적률 이게 뭐라고요? 용적률은 이은데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이 용적률 산정할 때는 연면적에서 지주피대를 뺀다고요. 거죠. 먼저 그러니까 1번 지하층. 우리나라 요따만한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 살고 있는데 지하까지 파서 쓰면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권장,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안 팔려고 하잖아요. 추상으로는 평당 330만 원 건축비요. 그러니까 지하로는 터막기 방수공사 평당 570만 원. 두 곱빼기 가까이 되는데 임대료는 더 받아요? 임대료는 지상층보다도 더 싸잖아요. 안 지으려고 하죠. 이제 주차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건데 그거 말고도 지으면 혜택을 줄게. 걱정하지 말고 빼라. 2번 주차장이요. 교통난, 주차난 심각하잖아요. 부속 용도, 주차용을 하는 면적 다 빼주고. 3번 피난 안전구역. 그러니까 피난 안전구역이요. 30개 층마다 텅 비워둔 층을 얘기합니다. 70층이면 한 층이 텅 비워져 있고요. 그러니까 50층이면 그러니까 중간에 한 층이 텅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불 세 가지요. 그러니까 온도, 탈거, 산소인데 여기는 텅 비워져 있어서 탈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불이 나서 올라오고 태우고 올라오면서 여기는 불이 태울 게 없으니까 탈 게 없으니까 불이 멈칫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뭐 피난소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구조를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겁니다. 아무튼 불길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이제 대피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방바닥은 따뜻하겠네요. 아유 따뜻하다. 좀 지지고 가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고요. 4번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대피 공간이요. 네, 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불이야 도망가자. 다 피난층을 통해서 그러니까 땅으로 해서 도망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면 윗사람은 위로 가서 구조를 받아야 됩니다.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 윗부분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람이 꽤 있다는 거죠. 위로 가시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평지붕 같으면 위에 H 동그라미 헬기가 앉을 자리가 있고 그리 구조받는데 평지붕이 아닌 거예요. 여기다 뭘 하나만 붙여놓거나 아니 뭐 무슨 동그라미를 붙여놓거나 이런 자리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으면 그럼 헬기가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느 한 자리를 나를 따로 정해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대피 공간입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게 하면 안 되죠. 지주피대는 빼준다. 지주피대를 빼준다는 게 큰 혜택이 됩니다. 무슨 혜택인지 보시죠. 5, 7, 2 와서요. 그림에서 그러니까 대지면적 2,000, 건축면적 1,000, 용적률 200%. 그러면 2,000분의 4,000까지를 주울 수 있죠. 주어진 연면적 4,000을 보장한다. 그래서 지주피 빼준다. 뭐 태도 빼주는 거고요. 그래서 4,000이 허용되는데 세 개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1,000, 4,000 사무실로 다 썼습니다. 다 찾아 먹었죠. 두 번째 그림이요. 만약에 빼준다는 게 없으면 지하 1층, 주차장 1,000. 너 4,000 다 쳤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이요. 첫 번째 그림. 그러니까 위로에서 4,000을 다 찾아 먹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지하층 짓고요. 주차장 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너 여기도 1,000, 여기도 1,000, 4,000 다 했잖아. 끝. 더 못 지어. 그럼 누가 주차장 지하 안 파겠죠. 주차장 없어. 그럼 불편해서 어떻게 동네에다 알아서 다 불법 주차하고 와.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주피대는 다 빼준다고요. 빼주고 그래서 요것만 잡고 그러니까 원래 허용되는 얼마는 찾아먹게 해준다고요. 주어진 4천은 찾아먹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4천은 찾아먹게 해준다. 걱정하지 말고 지주피대 만들어라.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거고요. 제가 거만하게 생겼어요. 겸손하게 생겼어요. 겸손하게 생겼죠. 그래서 겸손하게 요만큼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이요. 지하층 다 빼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차장이요. 주차장 다 빼준다고 그랬죠. 피난 안전구역은 30개씩마다 한두 군데, 하나씩. 그 다음에 대피 공간은 옥상에 하나인데, 그것도 아무튼 면적으로 이렇게 치고요. 다 빼주죠. 그러고도 얼마는 찾아먹을 수 있다고요? 주어진 4천은 찾아먹을 수가 있다고요. 걱정하지 말고 지어라. 주어진 4천은 찾아먹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지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못 지은다는 게 아니라 지으시라고요. 뭐에서 빼준다고요?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빼준다고요.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용적률 200%를 갖고도 공법을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지을 거고 공법을 아시는 분은 이렇게 지을 거고 예. 재밌지 않겠어요? 예.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내용 토막상 이어지는데 또 이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깐 쉬고 다음 내용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